혹시 아무렇지 않게 정액 먹는 여자랑 결혼까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진짜 진지하게 제 얘기 들어야 해요. 야동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행동. 그걸로 이 여자의 과거를 거의 다 알 수 있으니까요. 예전엔 사랑하면 뭐든 이해해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요, 관계를 시작하자마자 아무 거리낌 없이 심지어 정애까지 자연스럽게 삼키는 여자는요, 솔직히 오빠만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도 익숙하게 자주 그런 걸 경험해온 경우가 많아요. 아마 모든 감각이 쾌락에 절여져 있고 평범하고 잔잔한 사랑만으로는 심장이 뛰지 않을 거예요. 늘 더 자극적이고 더 강한 걸 찾아야 숨 쉴 수 있는 사람처럼요. 이건 단순한 성향 차이가 아니에요. 몸과 뇌가 이미 강한 도파민 자극에 길들여져 있어서 조금만 관계가 익숙해지면 지루함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유도 모른 채 점점 멀어지는 그녀를 보게 될 거예요. 결국 새로운 자극을 찾아 다른 사람에게 끌리는 건 시간 문제예요. 아무리 잘해줘도, 아무리 사랑해도요. 그 사람 눈에는 이미 다른 누군가가 들어와 있을지도 몰라요. 결국 남는 건 상처 후에 끝없는 의심뿐이에요. 왜 나만 이렇게 아픈 걸까? 왜 나는 안 되는 걸까? 스스로를 탓하고 또 탓하게 될 거예요. 처음엔 나한테만 이렇게 특별하게 하는 거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치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알게 될 거예요. 나는 그 사람한테 하나의 재미였을 뿐이고 잠깐 즐기고 싶었던 자극 중 하나였다는 걸요. 그래서 꼭 말하고 싶어요. 섹스 한 번이면 그 여자가 어떤 과거를 살아왔는지, 어떤 사랑을 해왔는지 알 수 있도록이요. 부디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아요. 지금부터 헷갈리지 않게 어떤 신호를 보면 여자의 과거를 읽을 수 있는지 하나씩 천천히 알려줄게요. 첫 번째는 오러를 자연스럽게 해주는 여자예요. 그리고 정액까지 아무렇지 않게 삼키는 여자를 보면 정말 조심해야 해요. 이걸 무조건 나쁘다고 단정 짓자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냥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취향이나 사랑에서 해주는 행동이 아니라 그 여자가 살아온 과거, 그리고 지금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힌트거든요. 보통 처음 관계를 할 때 서로에 대해 잘 모를 때는 여자도 남자도 어느 정도 긴장하고 경계심이 있어요. 몸을 맡긴다는 건 단순한 육체적인 게 아니라 감정까지 연결되는 거니까요. 그런데요, 처음부터 오러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고 심지어 정액을 삼키는 걸 부끄러워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여자라면 그건 솔직히 특별해서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이전에 이미 여러 번 비슷한 상황과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이라면 당연히 망설이거나 조금은 부끄러워하고 서툴거나 어색해야 정상이에요. 특히 오러를 한다는 건 심리적으로도 큰 허들이 있어요. 단순히 스킨십이나 키스랑은 다른 차원의 노출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자연스럽게 넘어선다는 건 이미 몸과 감정의 경계가 많이 무너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정액을 삼킨다는 건 더 강한 자극이에요. 맛이나 감촉 자체가 쾌적하지 않은 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삼킨다면 그건 단순한 헌신이 아니라 이미 그런 자극에 익숙해져 있다는 신호에 가까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요. 인간은 강한 자극에 반복 노출되면 그걸 일상처럼 받아들이게 돼요. 처음엔 충격적이고 놀라운 것도 여러 번 반복하면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죠. 이걸 감각 둔화라고 해요. 만약 만난 여자가 오럴이나 삼키는 걸 자연스럽게 아무렇지 않게 한다면 그건
감각이 둔화된 결과일 수 있어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강한 자극에 익숙해진 사람은 평범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지루하게 느끼기 시작해요. 조금만 감정이 식거나 조금만 관계가 익숙해지면 새로운 자극을 찾아야 숨 쉴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미친 듯이 빠진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이유 없이 거리감을 두거나 다른 자극을 찾으려는 본능이 튀어나올 수 있어요. 입장에선 너무 혼란스럽겠죠. 내가 뭘 잘못했나?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지? 계속 자신을 탓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남자가 아니라 그 여자의 몸과 뇌가 이미 그런 방향으로 길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아요. 정액을 삼키는 게 사랑의 증거 같아 보여도 그 이면에는 과거의 수많은 경험과 점점 더 강한 자극에 길들여진 결과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해요. 처음엔 달콤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나를 정말 사랑하나 보다 하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알아야 할 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그렇게 쉽게 모든 걸 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몸과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시간을 들여서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였을 때만 모든 걸 허락하는 거예요. 제발 그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말아요. 섹스할 때 오러를 너무 쉽게 하고 정액을 아무렇지 않게 삼키는 여자를 만났다면 그 순간에는 기분이 좋을지 몰라도 조금만 멀리 보고 이 여자의 과거는 어땠을까? 앞으로 나는 어떤 관계를 하게 될까? 한 번은 꼭 생각해 봐야 해요. 그 작은 힌트 하나가 오빠의 인생을 지켜줄 수도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여자가 다양한 자세를 너무 자연스럽게 요구하거나 새로운 플레이를 먼저 제안한다면 그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신호예요. 처음 섹스를 할 때는요. 서로 긴장하고 어떤 행동이든 조심스러운 게 당연해요. 특히 여자는요. 자신의 몸을 맡기면서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걸 내려놓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서로를 다 알지도 못했는데 여자가 먼저 이런 자세 해보자. 저런 것도 해보자. 이런 식으로 다양한 걸 제안하거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그건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닐 수 있어요. 이미 과거의 여러 경험을 통해 몸이 다양한 섹스 패턴과 자극에 익숙해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경험이 적은 여자는요, 기본적인 자세만으로도 충분히 떨리고 긴장돼요. 서툴고 어색하고 때로는 부끄러워서 손발이 굳을 수도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다양한 플레이를 스스럼 없이 해내거나 오히려 새로운 걸 시도하고 싶어 한다면 그건 이미 몸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단련되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요. 초반부터 옆으로 돌아눕는 자세나 뒤에서 하는 자세, 혹은 고개를 숙이게 하는 자세처럼 노멀하지 않은 자세들을 자연스럽게 요구하는 여자라면 그건 이미 예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온 경험이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플레이든 부끄러움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면 그건 경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경험이 너무 많기 때문일 가능성이 커요. 물론 연애를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다양한 섹스를 해보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게 사랑에서 하나하나 쌓아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양한 자극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라는 거예요. 관계를 맺으면서 느껴야 할 설렘이나 긴장감이 아니라 오직 쾌락만을 위해 섹스라는 행위를 소비해온 흔적일 수도 있어요.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다양한 자세를 요구하고 더 자극적인 걸 원하는 신호를 보낸다면 그건 그냥 좋아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랑과 섹스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몸에 밴 걸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기 위한 섹스가 아니라 새로운 쾌락을 찾기 위한 섹스를 해왔던 과거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요, 지금은 집중하는 것 같아도 언젠가 더 새로운 자극을 찾아 떠나고 싶어질 수 있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사랑을 줘도 관계의 깊이보다 자극의 강도를 더 갈망할지도 몰라요. 처음에는 나만 특별한 줄 알았지만 사실은 누구에게나 같은 식으로 행동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관계 초반에 여자가 어떤 자세를 제안하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꼭 주의 깊게 봐야 해요. 부끄러워하고 어색해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너무 자연스럽게 다양한 플레이를 시도하려는 여자라면 그 과거를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상처받지 않으려면 이 작은 신호를 절대 놓치지 말아요. 마지막으로, 섹스가 끝난 직후 여자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보면 그 사람의 과거를 정말 많이 읽을 수 있어요. 관계가 끝난 후의 행동은요, 섹스를 단순한 육체적 행위로 보는지, 아니면 감정까지 함께 나누는 걸로 보는지, 그 차이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사랑하는 사람과 섹스를 하면요, 서로 껴안거나 가볍게 스킨십을 하면서 감정적으로 연결되고 싶은 마음이 커져요. 몸이 아닌 마음이 더 가까워지는 순간이거든요. 근데 만약 섹스가 끝나자마자 쿨하게 돌아 누워버리거나 휴대폰을 만진다거나 갑자기 거리를 두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건 그냥 성적인 자극만 소비하고 끝낸 걸 수도 있어요. 특히 처음 관계를 가진 사이에서는요, 더 조심스럽고 따뜻하게 감정을 확인하려는 게 보통이에요. 섹스가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그 중요한 순간에 여자가 아무렇지 않게 거리감을 두거나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한다면 그건 과거에도 섹스를 감정 없이 해왔던 습관이 남아있는 걸 수도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보면요, 자주 감정 없이 섹스를 반복한 사람들은 섹스라는 행위 자체를 특별하게 느끼지 않게 돼요. 자극은 즐기지만 상대방과 감정적으로 연결되려고 하진 않아요. 관계가 끝나면 바로 일상 모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몸에 배어 있으면요, 설령 지금은 사랑한다고 말해도 조금만 익숙해지면 그 차가운 본성이 서서히 드러날 수 있어요. 처음 몇 번의 관계 이후 어떤 식으로 대하는지 진짜 잘 봐야 해요. 관계가 끝난 뒤에도 꼭 껴안으려고 하거나 살짝 부끄러워하면서 다정하게 굴면 감정이 섹스보다 더 중요하다는 신호예요. 하지만 끝나자마자 손을 뿌리친다거나 혼자서 누워버리거나 시선을 피한다면 그건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닐 수 있어요. 섹스를 사랑의 연장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관계가 끝난 뒤 오히려 더 다정해지고 감정적으로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해요. 반대로 과거에 감정 없이 관계만 반복했던 사람은요, 그 순간 이후로 감정적 연결을 귀찮아하거나 피하려고 해요. 이건 작은 차이 같지만 진짜로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신호예요. 처음엔 착각할 수도 있어요. 섹스할 때 너무 적극적이니까 나를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사랑은요, 관계가 끝난 그 순간에 드러나는 거예요. 몸만 썼던 관계는 끝나자마자 차가워지고 마음까지 나눈 관계는 끝나고 나서 더 따뜻해져요. 관계가 끝난 후 여자의 눈빛, 손길, 말투, 그 작은 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아요. 그 안에 그 여자가 어떤 과거를 살아왔는지, 어떤 사랑을 해왔는지 모두 숨어 있으니까요. 상처받지 않으려면 이 마지막 신호도 꼭 기억해줘야 해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 다 그냥 흘려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관계라는 건요, 단순히 설레는 감정 하나로만 이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오래오래 행복하려면 처음부터 제대로 보는 눈이 필요해요. 섹스 한 번에도 그 사람의 과거, 그 사람의 진심이 고스란히 드러나요. 오늘 알려준 신호들 꼭 기억해줘요. 그 작은 차이를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상처받을 가능성을 줄이고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서 따뜻한 사랑을 하게 됐다면 그 순간 오늘 이 얘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